선상에 배회하며 복음을 사역하고, 선상이라는 건 배 위죠? 제목이 선상탄이니까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배회하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금은 옛날과 지금이죠. 이것도 뭐 당연한 말이니까 굳이 고금을 모르는 거는 더 이상하니까. 사억이란 말의 사는 생각하는 것이고 억은 기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다 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어리미칠 회포에 헌원 씨를 에다노라. 자, 등장합니다. 슬슬. 헌원 씨부터 1번이 되겠네. 어리미치는 말 그대로죠. 어리석고, 미친 회포. 회포는 품은 마음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자기를 말해요. 어리석고 미친 건 자기야. 내가 어리석고 미친 듯한 그런 마음이 있다. 왜 스스로를 미쳤다고 말합니까? 뒤에 이유가 다 있죠. 헌원 씨의 번호를 매겼으면 여기다 이제 뭐라고 미리 적어두냐면 불평을 털어놓는 대상인데 그게 1번과 2번이 있죠. 첫 번째가 헌원 씨고요. 뭐 3번까지도 가는데 일단 어쨌든 그러면 헌원 씨를 에다노라는 말은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렇게 되죠. 헌원 씨는 누구냐?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상식인데 혹시 누구한테 물어봐요? 상식. 현서가 네. 중국의 3대 발명품 그러면 뭐냐? 중국의 3대 발명품. 모르겠지.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종이가 있죠. 그리고 화약도 중국 거죠. 그래서 우리 조정희 작가의 소설에 보면 중국이 특허권을 많이 어기잖아요. 그거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래서 미국의 유학원 혹은 중국에 세미나를 하러 간 서방 세계의 인사들이 왜 중국은 이렇게 특허권을 제멋대로 어기냐, 이래서야 어디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막 따지니까 거기 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아니 우리 중국은 만약에 특허권을 우리 중국이 따지고 들면 당신은 큰일 난다. 만약 우리가 종이 특허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화약 특허권 주장하면 니네 무기 군사업체 우리한테 답이 안 될걸? 이렇게 반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러나 뭐 어쨌든 발명을 한 건 사실이니까요. 여기서 허먼 씨는 이제 뭘 발명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냐면 배예요. 배를 발명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더 진행해 봅시다. 대양은 큰 바다죠. 큰 바다가 아득하여 천지에 둘러 있으니, 요 대목은 세 줄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주어가 혹은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천지에 둘려 있다. 바다가 천지에 둘려 있어. 어디 얘기예요? 어디? 좀 더 볼까요? 진실로 배, 이 배죠. 배. 배가 아니면 풍파 만리 밖에, 즉 파도 그리고 먼 거리예요. 풍파 만리 밖에 있는 어느 사이가 엿볼론고, 사이는 세목한 주시고 이 이자가 오랑캐 이자죠. 따라서 해외의 여러 이민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랑캐. 그러면 이건 사실 누구예요? 해외의 이민족이라고 해봤자 중국은 육지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왜구를 가리킵니다. 왜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왜구가 일본인 전체를 의미하는 건 또 아니죠. 일본인들 중에서 해적지를 일삼는 일본인을 왜구라고 했는데요. 뭐 나쁘게 보면 일본인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안 써 있어서 헷갈리긴 합니다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한반도 얘기입니다. 한반도는 큰 바다가 아득하여 천지, 이 천지란 한반도의 주변에 둘러져 있어. 큰 바다가. 때문에 한반도를 침략하려면 방향이 두 가지야.
중국에서 오거나 그건 땅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배를 타고 오는 건데 중국이야 우리가 섬기는 은혜로운 형님 나라고 사배주의입니까? 그러면 해외의 이민족은 오랑캐는 배가 아니었다면 파도 멀리 파도 먼 거리 밖에 있는 어떤 해외 이민족이 우리를 엿받겠느냐라고 해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반도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즉, 배 없으면 외침도 없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육지로 침략은 가능해. 근데 육지로 이어져 있는 건 중국이고 중국은 4대로 우리가 형님으로 예를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해외로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되는데 배가 없었다면 어떤 해외의 오랑캐도 못 들어왔을 거 아니냐. 따라서 배를 만든 네가 나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미 어리석다라고 말했죠. 무슨 일 하려고 배 못기는 만들기. 비롯은 시작, 배 만들기를 시작했는가. 만세천추의 오랜 세월에 아주 오랜 세월에 가없는 끝없는 큰 폐는 알죠? 폐 끼쳤습니다. 그 폐예요. 폐가 되어서 보천지하의 만민원을 기둔하다. 보천지하는 모든 세계, 온 세상. 만민원은 온 사람의 원한, 원이 원한이죠. 원한을 기른다. 길우나다라는 말은 기른다 라는 말이에요. 세령 처음부터 여기까지 현대어로 번역해서 읽어보세요. 라고 다음 시간에는 시켜볼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까지는 일단 넘어간다. 진짜 해볼 거예요. 우리 지금 진도가 제일 빨라. 6개 반 중에서 제일 빠르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다행히 남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자, 그럼 질문 세령 지금 딴 걸 해보자. 그러면 여기 이 말에는 한반도 말고 지금 이게 말했듯이 외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은 중국까지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OX. 아닐 것 같아요. 동화사 손 빨리. 동화사 손 두 명일 텐데 동화사 손 내려. 잠깐만. 승수 동화사 아니야? 야, 손 안 들어? 어처구니 없다. 김태희 씨, 예. 외구의 침략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어 있었나요? 중국을 포함해 심지어 멀리 저 말레이시아나 저쪽 이른바 동남아까지 이어져 있었나? 어때? 어느 쪽에? 다 이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보천지하는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조선인들에게 온 세상이에요. 조선인들에게 온 세상은 어디예요? 일본, 조선, 중국. 끝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침략하는 거야, 외구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뒤에 또 나와요. 자, 뒤에 볼까요? 어즈버 깨달아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자, 요게 2번이 되겠죠? 2번. 요거예요, 요거 2번인 거죠. 진시황은 또 뭘 잘못했어? 물론 잘못이야 많이 했겠지만 배 비록 있다고 하나 왜는 일본인. 여기 중요합니다. 이 표현. 삼기다는 만들다예요. 일본을 안 만들었다는. 그럼 왜라는 말은 왜 중요하냐? 일본을 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비하하는 말이고요. 따라서 화자의 가치관이 여기에 표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을 처음부터 왜라고 부르고 있어. 왜는 무슨 뜻이니? 쪼맨한 것들이란 뜻이죠. 저 찌까는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
작다란 뜻이죠. 왜소하다 할 때 그 왜자입니다. 잠깐 다 봐요. 작년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일동자유화 끝에 보면 작가가 일본을 다 어떻게 하고 싶다고 등장해요. 기억 안 나요? 일본을 다 어떻게 하고 싶다. 작년에 공부 안 했어? 작년에 수트 공부 안 했어?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동자유화 끝에. 어머 이 양반. 이렇게 나오죠? 싹 다 죽여 없애버리고 이 땅을 우리 왕의 덕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차지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글이 끝납니다. 일본인들이 알게 되면 좀 우리는 창피하죠.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야 이건 나치가 부럽지 않아. 다 죽여버리고 그 땅 우리가 먹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만큼 원한이 커서 이것도 이 사람이 지금 뒤에 가면 다 역시 무슨 쥐 같고 개 같은 것들 다 죽여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일제가 아니죠.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원한이 사무쳤던 때이니까 그런 좀 격한 표현도 등장을 하는 거죠. 좀 이따가 등장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진시황이 일본을 안 만들었다. 진시황이 일본인을 만들었어. 진시황이 창조주야. 뭔 말이에요? 일본 대마도로 빈배. 왜 빈배가 저절로 나오겠는가? 서리법이죠. 일본을 안 만들었다면 빈배가 어떻게 나오겠니?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니까. 일본인이 없으니까 빈배인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들었다면 빈배가 될 것이고 만들었으니까 배에 조총을 잔뜩 들고 있는 일본인 왜구들이 가득 타고 조선을 침략을 하는 거지. 자,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믿어죠. 이건 알 텐데 믿어 듣고 동남 동녀를 동이란 건 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남자, 꼬마 여자 그냥 소년 소녀예요. 소년 소녀라고 합시다. 너네 몇 살이야? 20살이요. 그래. 그러면은 뭐 이제 성인인 거잖아요. 이 동남과 동녀란 그런 의미예요. 동정남, 동정녀인데 그냥 소녀소녀 합시다. 건전하게.를 그렇게 들여다가 바다 가운데 모든 섬에 난당적을 끼쳐두고는 남겨두고라고 해석해야 번역이 부드럽습니다. 때문에 난당적이란 말이 단하기 어려운 척 해중 모든 섬 이것이 일본을 가리키고요. 이 난당적은 일본의 사람 정확히 말하면 외구, 외적 해적지를 일삼던 일본인 다시 말합니다. 이 작품에서 일본인은 해적지라는 일본인들을 주로 가리켜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남겨두고 다하기 어려운 적이니까 남겨두고 통분한 수욕이 화하에 다 민나다. 통분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분통이죠. 분노 더하기 고통 그 다음에 수욕이라는 건 치욕이라는 뜻이에요. 화하는 어딜까? 화하. 이 글자가 중화 반점할 때 그 화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앙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믿어요. 그게 중화죠. 가운데 중 화려하다 화. 따라서 화하란 곧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에 다 민나다는 말은 미친다. 중국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까 얘기했죠? 외구의 노략질은 조선 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역에 배를 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갔나 싶은 곳까지 노략질을 하러 왔다 갔다 하곤 했죠.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이 호칭과 이 호칭을 봐요. 그러면 화자의 태도를 가치관을 알 수 있죠. 한쪽은 외라고 즉 찌까는 것들이라고 부르고요. 한쪽은 화려하다라는 의미를 고스란히 갖다가 써서 중국이라고 안 쓰고 심지어 명나라라고도 안 쓰고 화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죠. 어느 쪽을 그야말로 얕잡아보고 어느 쪽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가치관이 글 전체에다 깔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어디다가 그냥 조만하게 적어놔요. 이게 전부 지문에 하나하나씩 등장을 해. 등장할 때마다 얘기해 줄 거야. 우리가 지금 2번까지는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번과 4번도 곧 등장할 겁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많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끝낼 때 한 방에 끝내는 게 좋지. 계속 갑니다. 장생불사약을 뭐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죠. 오래 살고 죽지 않는 약이죠. 얼마나 얻어내서 만리장성 높이는 뭐 높이죠? 희가 아니죠. 참. 높이 사고는 쌓고입니다.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가. 여기서 살았던가란 말은 아니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더니 뭐 한 몇만 년 살았냐? 진시황은 어떻게 살았나요? 결국 남대로 남들처럼 죽어가니 그렇게 오래 못 살았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일찍 죽은 것도 아니지만 뭐 한 100살, 200살 살지도 못했죠. 죽어가니 유익한 줄을 모르겠구나. 아니 그럴 바에야 왜 그랬어? 이런 거죠. 자, 이 얘기를 더 해야 되겠는데 일단 화면을 넘겨서 더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서불. 여기가 3번.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대상으로 등장해요. 이 심이란 말은 너무 심했다. 야, 니네 너무 심했어. 너무했어, 니네. 왜요? 왜? 인신은 신하야. 인은 사람이 있자고 그냥 신하입니다. 사람이 신하가 되어서 망명도 하는 것과 여기는 망명은 하는 것과란 말은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망명을 너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망명을 할 수가 있어. 나무라는 거죠. 신선을 못 보거든 수인이 쉽게 돌아왔으면 주사 이시름. 주사는 아까 말했죠. 수군이라고 했어요. 이 실험은 실음. 전혀 없게 삼길렸다. 없을 뻔했다. 전혀 없게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없을 뻔했다고 그냥 의역을 합시다. 문제는 이거죠.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사는 수군이고요. 자, 나 봐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진시황은 마침내 그렇게 갈라져 있던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을 합니다. 통일 제국을 세웠죠. 그리고 배를 타고 혹은 마을 위에 올라서 대군과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가 통일한 나라들을 놀러 혹은 순시하러 다닙니다.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나라 역시 정말 넓었겠죠. 통일을 했으니까. 또 순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이제 적은 다 쳐 없앴고요. 남은 건 뭐예요? 즐기면 되죠. 그러면 즐기려다 보니까 뭐가 욕심이 나? 오래 살고 싶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해냈는데 일찍 죽으면 또 안 되잖아. 더구나 이 제국을 오래 지켜낼 기반도 충분히 쌓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주변엔 누가 꼬이게 마련이에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바라는 게 사적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엔 늘 파리떼들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폐하, 제가 장생불사약을 불로초를 폐하에게 바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1000번째 사기꾼이다. 나한테 지금까지 불로초 바치겠다고 하는 게 네가 1000번째야. 자, 브리핑 해봐. 충분히 많이 들어봐서 듣기만 해도 알아. 읊어봐. 했더니 이 양반이 브리핑을 하는데 천하의 혓바닥이 가장 화려무비한 사람이어서 홀라당 발라당 넘어갔습니다. 오, 이 새끼,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오, 좋아,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한번 해줄게. 어차피 남는 게 돈이니까 뭐 필요해? 장생불사약은 동쪽 바다를 가서 신선들이 사는 섬에 가야 했는데요. 신선들은 원래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꼬맹이들, 때묻지 않은 꼬맹이 남자 여자를 30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뭐 그래, 좋아, 뭐 불러쳐봐 올 수 있다면 오케이. 또 뭐 필요해? 3000명을 데려가려면 배도 필요한데 배도 여러 척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배를 못 다룰 테니까 선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선물도 받쳐야 됩니다. 오케이. 다 줘, 다. 그래서 그 엄청난 선단을 이끌고 서씨 성을 가진 요 양반이 출동을 한 거죠. 그리고 가다가 한반도도 거쳤어. 그래서 한반도에 서불이 지나갔던 흔적이 야사 속에, 정사도 아니고요, 남아있죠. 그러고서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일본에는 실제 이 서불의 기록이,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심지어 신사 비슷하게 모셔지기도 하죠. 흥미로운 나라예요. 그러면 서불이 일본에 도착을 했어. 신선이 없어. 그러면 빨리 왔어야지. 가면 이제 뭐 할, 자기는 어떻게 될 거야? 끝장이죠. 그냥 바로 너 이 새끼 혓바닥이 얼마나 긴지 한번 재보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나 그냥 여기 살래, 안 가 하고서 마침 애들도 데려왔겠다. 애들과 함께 거기 눌러 살았어. 그때부터 일본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은 역사가 너무 얼마 안 되잖아요. 중국인의 후예란 얘기야? 뭐 좀 이상한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진시황이죠. 그래서 누구 말에 누구는 바로 서부를 말하고요. 동료동남이 바로 그들이고, 이거를 얼마나 얻어서 너 뭐 얼마나 이렇게 오래 살았어? 똑같이 죽었잖아. 아무런 이익이 없어. 게다가 서불 너도 그래. 무슨 망명을 해? 그게 사람이야? 못 봤으면 빨리 돌아왔어야지. 네가 돌아왔으면, 자, 질문 이거예요. 이제 수군으로 일하는 이 근심 걱정은 없었을 텐데, 그럼 이건 누구 얘기예요? 화자 자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가 여기인데, 이 부분이 화자 자신의 현재를, 이제 이야기가 슬슬 쓸데없이 미친 상상하는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 말하는 불평을 털어놓은 대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어쨌든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런저런 지식이 엿보이죠. 두어라, 포기. 두어라는 포기. 기왕불구라, 일러는 말에 무엇 하러 손이. 말에 뭐 하겠어? 에이, 뭐 이런 거 말해왔자 의미가 없지. 기왕불군 뒤에 뜻이 써있죠. 이미 지나가서 고칠 수 없습니다. 속절없는 시비는 후리쳐는 팽개쳐 던져두자. 이 속절없는 시비라는 데서 가리키는 게 요 내용 1, 2, 3이에요. 우리가 방금 1, 2, 3을 했죠. 그 1, 2, 3 내용이 전부 속절없다.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 별 실속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과거 얘기 그만하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잠사 각오하니 내 뜻도 고집고야. 잠사 각오. 이거 뒤에 의미가 안 나와 있나 봐. 어휘풀이로. 이거는 잠자는 생각에, 타가 생각이니까 생각에 잠겼다가 깨달으니 라는 뜻이네. 이걸 왜 뜻을 뒤에 안 써놨지? 이 정도 되면 써줘야 되는데. 생각에 잠겼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내 뜻도 나도 참 고집스럽구나. 황제 작주거는 웬 줄도 모르로다.
황제가 앞에 나왔던 그 황제. 배와 수레죠. 배와 수레를 만든. 창조란 말은 좀 그렇고 발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황제는 바로 앞에 나왔던 허먼 씨를 가리켜요. 중국에는 황제가 이제 이 황제라는 게 엠페러 황제 말고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이른바 선사시대에 등장했던 신농 씨나 헌원 씨나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단군 비슷한 그런 이들을 가리킵니다. 뭐 약을 창조했다거나 수레를 창조했다거나 그런 이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헌원 씨가 배와 수를 발명한 거는 왜? 그럼 물어봐야지. 정수 외다가 무슨 뜻이야? 외다. 이거 무슨 손? 이건 무슨 손? 이거는 올바른 손. 이건 무슨 손이야 그럼? 올바르지 않은 손. 그렇죠. 그르다라는 뜻이에요. 글러먹은 손이죠. 왼손. 왼손잡이는 글러먹은 사람. 큰일이죠. 사람을 글러먹었다 그러면 안 되겠지. 왼손의 이름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지만 뭐 어쩌겠어요. 계속 갑시다. 그런 줄도 모르겠다. 왜요? 앞에서는 잘못했다며. 앞에서는 그렇게 욕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왜 틀리지 않다는 거야. 왜요? 장안 강동거에 추풍을 만나신들 편주곧 아니타면 천청회화를 하다 어느 응이 절로 나며 삼공도 아니 바꿀 제일강산에 부평 같은 어부생이를 이렵주 아니면 어디 붙여 단일랑고. 요거는 호흡이 안 끊어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호흡으로 가서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내용은 단순해요, 사실. 앞에선 배 때문에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야, 배가 없었으면 우리가 뱃놀이도 못했을 거 아니야. 가을바람에 넓고 넓은 바다에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그야말로 흥취가 너무 일어나가지고 자, 이제 배를 타고 한번 뱃놀이 해보자 라고 해도 배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흥취를 즐길 수가 있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장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강동 지방에 갔어. 이만큼은 이렇게 묶어서요. 벼슬을 마치고, 쉽게 말하면 은퇴하는 거예요. 벼슬을 마치고 자연을 즐기러 가다. 벼슬을 끝내고 자연을 즐기러 갔는데 앞불싸. 거기 가서요. 추풍, 가을바람을 만났어요. 가을바람은 흥과 연결해 주시고요. 천청해활도 마찬가지. 이것도 흥이랑 연결해서 이 두 가지 가을바람, 천청해활 뜻 써있죠?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어. 광활하다 할 때 활자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즐길 자연이 아무리 좋다 해도 편주 아니면 편주를 안 타면, 편주가 배야. 배를 타지 않으면, 직역하면 다시 직역으로 갑니다. 벼슬을 마치고 자연을 즐기러 가서 가을바람을 만났더라도 배를 타지 않으면 맑은 하늘과 넓은 바다가 넓어도 어느 흥이 절로 나며까지 끊어요.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어떤 흥이 절로 나겠으며 에서 내용이 일단 끊어져.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삼공은 세목한 줘야죠. 이건 여러 번 본 말이야. 우리 이번 고전시가 하면서 되게 많이 본 말이죠. 고위관리와도 바꾸지 않을. 안 바꿀 거예요. 왜? 강산이니까. 좋은 강산에 부평초
떠다니는 풀이 부평초예요. 부평초 같은 어부생애라고 하면 직역하면 돼요. 부평초 같은 어부생애인데 굳이 말하자면 떠다니니까 어디에 얽매이지 않죠. 이렇게. 좋은 제1강산 좋은 강산에 부평초 같이 욕심 없이 자유로운 어부의 삶을 이렵주 아니면 어디 붙여 다닐런고. 이렵주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이 표시해야죠. 이렵주 아니면까지 배가 아니라면, 쉽게 말하면 배가 없다면, 배가 아니라면, 배가 없다면 어디에 붙여는 붙여, 어디에 붙여 다니겠나. 배가 있어야 자연을 즐기죠. 배가 없으니까 즐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 전체가 다 뭐냐면, 내가 배 만든 사람을 원망했는데 다시 생각하고 깨달아 보니까, 야, 배가 없었으면 아무리 자연이 좋고 아무리 어부의 삶이 동경이 되어도 배 없으면 그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없지 않을까? 배 만든 건 틀린 일이 아니구나. 배 만든 건 잘못이 아니구나. 라고 앞서 한 생각을 이제 뒤집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뻘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내가 쓰잘데기 없는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화자의 가치관이 또 있어요. 그게 뭐야? 요거예요. 자연 속에서 배를 타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밀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밀리터리 오타쿠가 아니고 이 양반은 그냥 자연이 좋은 사람. 전쟁이 빨리 끝나고 행복하게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인 거죠. 이런 일을 본다면 앞에 얘기한 이런 일은 앞에 얘기한 거 전체를 말해요. 앞에 그 이만큼 전체 요거 이런 일을 본다면 배 만든 제도는 제도라고 해도 되고요. 격식이라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솜씨라고 해도 돼요. 배 만든 솜씨야, 배 만든 제도야, 지묘, 지극히 묘하다. 야, 그놈 배 잘 만들었네. 묘한 듯 하다만 어찌 우리 물, 이때 물이란 주의하세요. 워타가 아니라 이 물은 무리를 말합니다. 우리 무리. 그럼 우리 무리는 누구야? 수군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전쟁을 걱정하는, 전쟁을 대비하는 병사. 이렇게 되겠죠. 남들은 배를 타면 그야말로 평화롭고 풍류를 즐기기 바쁜데 어떻게 된 게 우리들은 풍류는커녕 전쟁을 대비해서 괴롭냐. 그 괴로움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우리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은 군함을 말합니다. 원래 판옥선 이퀄 군함은 아니에요. 군함 종류 중에 하나죠. 판옥선을 주야 밤낮으로 빗기는 원래 비스듬인데 그냥 빗겨 타고라고 해석합시다. 빗겨 타고 인풍영월호대 흥이 전혀 없는 게요. 인풍영월 바람 그리고 달을 맞이하되 바람과 달을 맞이하되 흥이 전혀 없어. 흥은 무슨 놈의 흥이야. 어디서 조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경계해야죠. 흥겨워하다가 요즘에는 왜 자꾸 그 사람 머리를 뚝배기라 그래요.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이 직업을 하려면 젊은이들의 생각에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적응하고 싶은데 뚝배기 깨버려 이런 말 들으면 야 좀 심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억지로라도 그 말을 쓰자면 아우 달봐라 아 바람 좋아 하다가 뚝배기가 깨지는 수가 있다. 아닌데 야, 너무 심한데 그냥 총알을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맛이 안 살긴 한다. 자 어쨌든 가봅시다. 흥이 전혀 없다. 왜? 전시의 긴장감이 되는 것이죠. 전시의 긴장감. 대조적이고요. 그래서 대조가 곧장 등장하죠. 여기도 은근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 이 부분. 석은 지난 날을 가리키거든요. 금일은 현재죠. 석일, 금일. 쉽죠? 주중은 똑같죠. 배안. 배안에는 배반이 낭자하더니 금일 주중에는 대검장창 뿐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배반이 낭자하다의 배반 낭자는 한자 성어기도 해요. 배반 낭자라는 성어가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술과 안주가 어지럽더니. 옛날에 배를 타면 배 안에 뭐가 있느냐? 술이랑 안주요. 술 거나하게 마시고 안주도 먹으면서 달을 노래하고 파도를 노래했는데 현재 배 안에는 대검장창. 무슨 말인지 쉽게 알겠죠. 그래서 전쟁의 긴장감. 같은 말이 글에 써있는데 어쩔 수 없죠. 깜만 가득해요. 칼과 창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배인데 여기서 한 가지면 같은 배라는 뜻이죠. 같은 배인데 가진 배는 주의하세요. 배란 뜻이 아니라 가진 바가 다르니. 가진 바가 다르니. 기간 우락이 서로 같지 못하다. 기간은 그 사이. 그 사이란 이 사이와 이 사이. 과거와 현재의 그 사이에 우락. 우는 근심, 락은 즐거움.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해. 그렇잖아요. 과거의 배에는 즐거움만 있었는데 오늘의 배에는 근심만 가득합니다. 같을 수가 없죠. 대조가 쓰인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가치관도 알 수가 있어요. 화자는 당연히 둘 중에 전자, 다시 말해서 평화로움을 희구하는 걸 한 번 더 알 수가 있죠. 전쟁을 싫어해요. 빨리 좀 끝났으면. 그럼 전쟁이 끝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평화, 두 번째는 뭘까요? 다 죽여 없애는 거죠. 자, 어떤 쪽을 봐야 돼? 다 죽여 없애버려? 갑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시시로.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진짜 길지 않습니까? 야, 100장이다 EBS. 이거를 다 실었네. 존경스럽다. 때때로 멀이는 머리입니다. 머리 들어 북신. 요거는 중요해. 신이라고 하는 건 별자리를 말해요. 북신은 북쪽에 있는 별을 말합니다. 그럼 북쪽에 있는 별이면 북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북쪽에 있는 별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누굴 가리켜요? 임금을 가리키죠. 상시 노루를 하늘 한쪽에 디인하다. 상시는 이것도 둘 다 따로 알아두시고, 먼저 상시는 상처 입은 시대 이퀄 전시를 말하죠. 물론 전쟁은 끝났어.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 전쟁의 긴장감이 남아있는 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노루라고 하는 건 원래는 약한 노루, 그게 아니고 늙은이의 눈물이란 뜻이니까요. 화자의 눈물을 말합니다. 화자의 슬픔을 말하죠.
화자의 눈물을 천일방 하늘 한 구석에 지다 눈물 지다 현대에도 쓰는 말 아닙니까? 눈물 지다 눈물을 떨어뜨린다. 이 작품은 절대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한 작품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눈물과 긴장감이 작품 후반부에 가득 오히려 앞에 괜히 배 만든 게 잘못이라는 둥 그다음에 진시황은 뭐 얼마나 오래 살았냐는 둥 할 때가 그나마 좀 경쾌한 대목이고 중후반부로 넘어오면 지극히 우울하죠. 오동방, 오는 나고요. 동방은 조선이죠. 결국 우리라는 말이 어울리게 되죠. 나, 즉 우리, 조선의 문물, 문화가 한, 당, 송,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를 말합니다. 지랴마는 그러면 지은아 진다는 거야 안 진다는 거야? 안 진다는 얘기죠. 여기는 조금 미묘한 대목이죠. 중국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지겠냐? 안 진다고 말해요. 여기는 뭐가 있어? 자부심이 보입니다. 사대주의로만 찌들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지겠냐만. 물론 지금 중국 대륙에는 명나라가 있을 때긴 한데 어쨌든 지겠냐만 구군이 불행하여 해추 흉모의 만고수를 안고 있어. 구군은 나라의 운이고요. 불행은 알죠? 해추 흉모. 이 해추 흉모 태희 뜻 좀 읽어봐. 뭐라고 써있냐? 해추 흉모. 바다 도적의 유명한 노래. 그렇다면 바다 도적은 누굴 가리켜? 이렇게 되겠죠. 만고수를 안고 있어. 만고수. 오랜 치욕. 근심도 돼요. 요새는 치욕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임진왜란의 치욕을 말하죠. 다시 말하지만 임진난이 끝나고 난 뒤에 쓰여진 거라서 임진난의 고통을 그대로 작품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임진록이나 박씨부인전이나 임경업전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메모할 것까지 없는데 여기를 보면 이 글의 작가는 임진난에서 우리가 패배 직전까지 몰린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운이 나빠서라고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되겠지. 전쟁에서 밀려다가 나라가 끝장날 뻔했으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뭘 잘못했나? 잘못을 개혁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기껏해야 한다는 말이 운이 나빠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일이 벌어지면 중국 형님들이 도와줄 테니까 사대의 예만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 꼴이 엉망되는 거죠. 그 뒤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주국방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는 이런 치욕을 당하는 게 꽤 있었고요. 그 뒤로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말도 못하게 고통들을 당했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계속 가보자. 일도 못 씻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아직 치욕이 이 만고수가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한을 전쟁의 원한을 아직 갚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자는 어떻게든 뭐 당했으니까 갚아줘야죠. 근데 그걸 갚지를 못했어. 이 몸이 무상한들, 무상이란 말은 여기서는 초라하다 혹은 못나다란 뜻입니다. 아무리 이 몸이 초라한들 신자는 신하가
되어 있다가 내가 어쨌든 신하가 됐잖아요. 신하로 살았는데 궁다리 길이 달라 못 메었고 늙으신들. 이것도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데 궁다리라고 하는 건 달과 궁이 달라요. 그래서 궁은 다 못,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버려서 궁핍하다 할 때 그 궁이고 달은 뭔가를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달은 벼슬기를 말하고요. 궁이라고 하는 건 가난, 쉽게 말하면 벼슬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요. 그럼 여기서 궁다리 길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못하다가 라고 해줘야 돼요. 가난과 벼슬이 길이 달라라고 직역하면 되는데 의역하면 내가 벼슬을 못하다가가 되겠죠. 못 메었고 못 모시고 늙으신들. 늙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임금 곁에서 임금을 모신 적은 없어. 그냥 신하로서라는 말은 그러면 사대부로서라고 해석해 주는 게 더 정확하죠. 내가 비록 사대부긴 하지만 임금을 곁에서 모신 적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국단심이야 어느 각에 있겠느냐. 우국단심은 핵심어에 해당하죠. 그래서 나라를 근심한 우국이니까요. 근심하는 변치 않는 마음. 원래 단심은 우리가 주로 뭐로 알고 있어요? 일편단심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본래 단심의 뜻은 붓다, 빨간 마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빨간 마음이란 뜻이 관습적으로 쓰이면 변치 않는 마음이라고 쓰이는 것이죠. 원래는 그냥 빨간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각, 어느 사이에, 어느 틈이라고 하자. 각이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이니까요. 어느 틈에 있겠느냐라고 하면 제대로 되겠죠. 강객에 온 장기는 노당 입장하다마난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강계라고 하는 것은 비분강계 할 때 그 강계로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묶어서요. 분노와 거센 기운이라고 다 묶어서 그냥 나의 분노 또 나의 거센 기운 이 강하고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이 기운은 노당 입장하다만. 요거는 질문. 김승수 노입장이란 말은 들어봤어? 뭔 뜻이 돼? 나이가 많아도 대장부처럼 저런 성차별적 발언을 하다니. 대장부처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대장부처럼인 거예요? 자,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장이랑 한자가 같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당당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 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할수록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늙을수록 당당한 기운이 더 많아진다. 그게 노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사람이 더 당당하고 기운차게 행동하면 노입장이죠.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는 거예요. 노입장이란 그런 것이죠. 자, 따라서 분노와 거센 기운은 노익장하다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풀어 쓰자면 늙어도 더하다만이라고 합시다. 늙어도 당당하다만. 하다만 교고만은 조그만인데 이 조그만도 마찬가지. 진짜 조그만이라기보다 초라한이란 뜻이에요. 초라한 이 몸이. 내가 비록 조그맣지만이란 말은 작다란 뜻이 아닌 거야. 내가 비록 초라하지만 따라서 이것은 겸손이야. 겸손인 거지 실제로 자기가 초라하다라고 하진 않아요. 병까지 들었어. 어머 초라한 데다가 늙었고 병까지 들었는데 이 말은 도입부에도 나왔었죠.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똑같은 말이에요. 들었으니 설분 신원이 어려울 듯. 요거는 작품의 주제어에 가깝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말입니다. 설분 신원. 직역해서 의미를 알아둬요.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분노를 풀고
원한을 역시 풀다. 분노나 원한을 푸는 것을 설분신원이라 그래. 그게 어려울 듯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늙었으니까 병까지 걸렸어.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게다가 난 원래 좀 초라한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쭉 어디까지 묶냐면 요 밑에 요까지 다 싸그리 다 묶어야 돼. 자, 사제갈도부터 시작해서 셋, 넷, 일곱째 줄 7중 7금을 우린들 못할 것까지 다 묶어야 됩니다. 그럼 왜 묶어야 되냐? 뜻을 봅시다. 사제갈도 생중달을 멀리 줬고 발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이 고사는 무슨 의미이라 쓸 건데 쓰기 전에 가만 있어봐.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화책 말고 소설로 다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한 명. 어머. 야. 바쁘니까요, 그죠?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군데만. 제갈은 여러분이 아는 그 제갈공명, 제갈량을 말하고 중달은 사마중달, 사마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갈량은 초계 재상이자 이제 전략가이고 사마중달은 위나라의 전략가이자 전권을 위임받은 신하, 대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갈량이 위나라를 이제 끝장을 내겠다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잘 막다가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뛰어난 전략가니까 사마의는 그냥 방어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갈량이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별자리를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됐어요. 신기하죠. 별을 보면 죽을 때를 안다. 진짜 죽었어. 그리고 그래서 죽으면서 자기가 죽고 나면 사마중달은 나름 대단한 전략가니까 자기의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피해 없이 퇴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갈량이 마지막 군령을 내리고 퇴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 내 시체를 무서운 얘기예요. 내 시체를 묶어서 술에 앉혀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라. 그러고 이제 퇴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사마중달도 뛰어난 전략가니까 별자리를 보고 제갈량이 죽었네 하고선 다음날 아침에 대군을 휘몰아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그 총나라 군대가 무너질 것 같은 기세를 보이니까 더 신나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을 어느 골목을 딱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커브를 돌아서니까 제갈량이 저 멀리 술에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중달은 어머나 깜짝이야. 그대로 군을 되돌려서 도망을 칩니다. 그만큼 제갈량의 어떤 위험이란 이건 뭐 그냥 모습만 보여도 상대방이 꽁지가 빠지라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무사하게 퇴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멀리 쫓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손빈과 방연, 이 손빈 여러분이 하는 그 손자병법의 손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자병법을 쓴 사람의 이제 손자인데 그럼 그다 치고 어쨌든 손빈과 방연은 원래는 친구였어요. 근데 같이 동문수학하는 사이였는데 방연이 먼저 다른 나라에 쓰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재주가 뛰어나니까 높은 대장군 직까지 올랐죠. 근데 그 나라 아직 방연은 손빈이 이제 나서기만 하면 자기보다 뛰어난 애니까 자기가 더 밀려날 거라고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손빈이 이제 친구가 출세했으니까 놀러 온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이 정도야 뭐. 그러고 있는데 방연은 말했듯이 질투하는 2인자라는 건 늘 무서운 거죠. 전교 2등은 늘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빈을 술을 이제 진탕 먹여가지고 절대 자기 지위를 위협하지 못하게. 손빈은 위협할 생각도 없는데 너무 뛰어나니까 말이죠. 2등이랑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빈을 이제 데려다가 이런저런 악형을 가합니다.
음모도 씌웠고요. 누명도 씌워서 대표적인 것은 슬개골을 이제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무릎에 둥근 뼈 있죠? 그거를 2개를 다 뽑아버려요. 물론 발 힘줄도 잘랐고요. 아침부터 아주 상큼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자자라 그래서 쇠로 글자도 새기고 달구어서 말이죠. 그러고서는 거지들이 사는 동네 개천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죽는 게 당연한,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이 정도가 되면. 손비는 너무 억울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그냥 뛰어나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된 거야. 뛰어나라는 거 하나만. 그러나 역시 뛰어난 인재를 탐하는 건 어느 나라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방해의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몰래 외교로 온 양 속여놓고 몰래 한밤중에 손빈을 데려다가 술에 태워서 그야말로 첩보작전 하듯이 정말 몰래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손빈은 역시 아니나 다르게 타고난 재주와 뛰어난 전략과 여기다가 복수심까지 더해져가지고 자기를 데려간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워내요. 그러고선 전쟁이 벌어졌겠죠. 방언의 군대가 밀립니다. 그러다가 방언이 이제 밤중에 쫓기다가 어떤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나무에 뭐가 좀 써 있어. 그래갖고 이제 밤에 도망치니까 횃불을 껐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궁금하니까 횃불을 살짝 켜서 이 나무에 쓴 문구를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냐면 방연이 이 나무 아래에서 죽는다 혹은 죽었다라고 써있는 거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횃불이 켜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궁수들이 횃불 딱 마크가 켜진 거 아닙니까? 쏘아 보내서 그 자리에서 방연이 죽습니다. 이것이 발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비록 병 걸렸고 혹은 내가 비록 늙어서 이제 죽어가지만, 아니 이미 죽은 제갈량도 발이며 무릎이 없는 손빈도 그렇게 자기 지략을 떨쳤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선생님처럼 뭐 삼국지를 읽어야 됩니까? 삼국지를 읽고 내가 읽어야지만 알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나는 원래 선정적인 수업을 좋아하니까 월요일부터 이렇게 피 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메모는 뭐라고 할까요? 고사를 인용했고요. 이것이 자신감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라고 왜 못할까? 나는 발도 있고 죽지도 않았는데. 밑에 바로 나오죠.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가자 있고, 수족은 손발이죠. 설마 이건 알겠지? 갖춰 있고 손발이 있잖아. 그 다음에 명맥은 목숨, 목숨이 이었으니 난 목숨도 있잖아. 그러니 서절구투를 적으나 적을소냐. 서절구투를 세목한 주시고, 현서가 네. 뜻 좀 크게 읽어봐라. 쥐가 도둑질 하듯 하고 개가 남의 것을 훔치듯 함.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쥐 같고 개 같은 무리라는 뜻이 되거든요. 누굴 말하겠어요? 일본인들을 말.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못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쥐 같고 개 같은 무리, 다시 말해 외구라고 합시다. 외구. 적으나 조금, 적으나 조금, 저타. 이거는 저하다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꺼리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왜 쥐 같고 개 같은 놈들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겠어? 전혀 안 겁나. 하나도 두렵지 않아. 비선은 나는 배죠. 나는 배를 타고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자기가 선봉에 서면 9월과 10월이에요. 상풍은 서릿바람. 9, 10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해칠이라. 해칠이란 말은 이 해가 아이 해가 아니라 어이 해니까 다 낙엽같이 이제 다 치워내리라. 다시 말해 이길 수 있다가 되겠죠.
7종7금을 우린들 못할 것까. 자, 여기까지 지금 묶었죠? 묶은 데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인의 기계가 보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다 이 대목에서 확인되는 것들이죠. 내가 이기지 못할 리가 없잖아. 특히 미음은 굉장히 역동적인, 또한 마치 영웅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묘사가 쓰였죠. 7종7금도 고사예요. 삼국지예요, 이것도. 7종7금을 우린들 못할 것까, 우린들 못하겠냐, 이런 거죠. 7종7금도 삼국지인데 요거는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제갈량이 위나라를 치기 전에 남쪽, 남만, 지금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 같은데요, 그쪽으로 원정을 떠나요. 왜냐면 자기들이 북쪽으로 들어갔는데 남쪽에서 또 침략하면 곤란하니까 뒤를 든든히 해두겠다 이거죠. 그래서 남만의 수장, 남만의 당대 왕을 한번 잡아요. 잡은 다음에 상대방이 뭐라 그랬겠어? 이 교활한 것들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그래? 풀어줍니다. 또 싸워요. 또 잡죠. 그랬더니 야, 이번 내가 속아서 진 거야. 니들은 이렇게 중국 것들은 원래 얍삽하지. 그래? 또 풀어줍니다. 이 짓을 7번을 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가지고 놀 거지. 언제든지 붙잡아 죽일 수 있는데. 7종7금은 어떤 뜻을 쓰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말 완벽하게 우위에 서가지고 마음으로부터 항복하게, 그냥 마음이 꺾이게 만드는 게 7종7금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잔인한 거죠. 만약에 이게 남만이라서 그렇지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뭐 그렇게 크게 달랐겠어요? 똑같죠. 강대국과 약소국이니까. 근데 중국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왕을 잡았다가 풀어줬다, 잡았다가 풀어줬다 7번 했다. 그러면 정말 치욕도 그런 치욕이 없겠지. 어떻게 하겠으니 그 이상은 뭐 저항이 안 되는 거죠. 7종7금은 좋게 보면 그냥 그렇게 상대방을 농락하듯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나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이 좀 웃겨요. 준피도의는 역시 뒤에 뜻이 써있지만 섬나라 오랑캐라는 뜻이니까 왜구를 가리켜요. 준피도의들아, 수인이 쉽게, 거랑은 항복이란 얘기죠. 쉽게 항복해라. 개기면 다 죽여버릴 거야. 빨리 항복해. 항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항자 불살이니 너를 구태여 선멸. 선멸은 요즘 쓰는 말이죠. 다 죽여버리는 걸 선멸이라고 합니다. 항자는 뭐야? 항복한 사람. 불살은 알겠죠?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현대전에서 항복하면은 죽이면 안 되잖아? 너를 굳이 죽이겠냐? 오왕, 우리 왕의 성덕, 성스러운 덕이. 자, 여기서 여기다가 별표 주시고, 요건 되게 중요한데요. 욕병생은 뭘 말하냐면, 병생이, 병자가 나란히 병자니까 함께 살기를 바란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바뀌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의 화자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평화적인 해결책이 상대방이 어디까지나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그러면 다 죽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것일 뿐,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은 없어요. 요거는 주의해야 돼요. 협상은 아니야. 다만 니네가 항복하면 다 죽이진 않겠어. 이런 거죠.
3.1운동 할 때 쓴 독립선언서를 잘 읽어보면 독립선언서는 사실상 최남선이 다 쓰고요. 마지막 공약 3장만 한용운 선생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최남선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독립 직전에, 독립하기 전에 친일 행적을 한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잘 읽어보면 되게 멋진 글인데 여러 군데 우리 민족의 기계가 잘 살아있는데 어느 한쪽은 잘 뜯어보면 압박과 억압과 고난을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들이 원하는 건 평화니까 평화롭게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공약 3장 빼고 그 앞에 그 수많은 내용은 좀 소극적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잘 읽어보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쥐 같은 놈들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야 항복해, 그냥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가죠. 어떤 게 진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문인의 생각도 있었겠죠. 무인이라면 이렇게는 아니죠. 무인은 언제나 전쟁에 이기는 것만이 최고지 전쟁에서 협상 내지는 항복, 평화? 아니요. 전쟁은 이겨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진짜 평화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인 입장에서는 잘 살면 좋은 거지 어떻게? 잘 지내면 좋은 거지 뭘 굳이 칼로 이렇게 죽을 뻔하고 뭐 무서워 하지 마. 빨리 항복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 정도만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 다음은 딴 얘기예요. 태평천하에 자 이제 요만 하면 끝나요. 평화로운 시대에 요순군민. 요순군민은 둘 다 왕도 평화로운 훌륭한 왕, 백성도 평화로운 백성 이 되어서 일월광화 해와 달의 빛은 직역하면 해와 달의 빛이고요. 의역하면 임금의 은혜는 조부죠. 아침 또 아침. 뭔 말이야? 아침 또 아침. 날마다 빛나거든. 빛나는데 임금의 은혜가 아침에 비추고 다음날 아침에 또 비치고 그러니까 날마다 빛나는 거죠. 날마다 빛나는데 전선 여기서 이제 세목한을 줘야죠. 왜냐하면 전쟁의 긴장감을 의미하고요. 전선 전쟁 빼 싸움 빼 타던 우리 몸도 어주는 뭐겠어? 고깃배. 그래서 이것은 평화. 창만이란 말도 늦게, 느지막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득하다라고 의역을 하면 됩니다. 뭐 굳이 뭐 느지막하게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늦게 일어나고요. 추월 춘풍, 가을, 딸, 봄바람. 딱 지금이죠? 봄바람, 좋은 이때 높이 베고 목적어 안 쓰겠지만 베개겠지.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이것도 관습적 표현으로서 베개를 높이 베다라는 말을 당신들은 써본 적이 없죠? 이 말을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평화시대라는 뜻입니다. 베개를 높이 벤다. 안 쓰는 말이거든요. 베개 높이 베면 목 아파요. 디스크 오죠. 근데 과거에는 베개를 높이 벤다 그러면은 평화로운 시대를 산다. 긴장이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성대 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하노라. 성대는 태평성대. 해불양파. 핵심 뭐예요? 해불양파. 해는 바다고요. 불은 아니다. 부정이죠. 파라고 하는 말이 파도를 말하니까 바다에 거센 파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바다에 거센 파도가 안 일어나는 건 무슨 날씨가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 침략하는 배가 쳐들어오면 그 배 때문에 물거품이 거세게 이는 거 그거가 없으면 해불양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뒤에 뜻 써있죠. 침략이나 전쟁 그런 것이 없는
평화시대 뒤에 때 써있으니까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런 것을 다시 볼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뒤에는 그냥 직역만 써있구나. 이렇게 이 파도란 침략하는 배 때문에 생기는 파도를 말하니까 의역하면 저렇게 의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선상탄이 마무리가 됐어.